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영석입니다.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는 학자의 길. 오늘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님이신 김영평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평 선생님과 제자의 연을 맺고 있는 저 포함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독자를 위해서 선생님 그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뭘 하고 지내느냐? 예. 가장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손녀딸들을 돌보는 일을 제일 주안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집에서는 독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사에 대해서는 별로 간섭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사는 가능한 한 멀리하고 학회의 활동에만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행정학자로 지내시면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고 또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학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선생님께서는 독특한 주제의 저서를 7권이나 출간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러한 저술을 하시게 되었는지, 또 그 저술들이 세상에 들려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람이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연과 운명적 만남과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한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69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로 갔습니다. 그때는 월남 파병이 있던 때라서 만 3년을 군대를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첫 학기를 마치고 시골에서 지내다가 방학 끝나고 가을 학기에 올라왔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오석홍 교수님이 김영평을 찾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 교수님을 찾아 뵈었었더니 그 당시에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막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오석홍 교수님께서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과장을 맡으시고 책임을 맡으셨기 때문에 조교가 필요한데 저더러 그 조교를 맡아달라고 해서 조교를 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교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오석홍 교수님과 강신택 교수님이 두 분이 젊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내시고 저녁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저도 저녁 자리에 간혹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저보고 묻더라고요. 무엇을 하려느냐? 그래서 고시 공부나 할까 합니다. 그랬더니 꼭 고시를 해야 돼? 고시 아니고 대학을 가면은 전임 강사를 해도 사무관 되는 것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서 저더러 학문의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학문을 할 만한 재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아이 충분하지.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학문의 길로 들어서도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늦게서 거의 40 나이가 가까울 때 무렵에나 미국에 가서 5년 동안 전혀 다른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책만 읽다가 왔습니다. 시핑 교수가 부르시더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학자는 좋은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질문을 만드는 사람이다.
너도 좋은 질문을 만드는데 관심을 두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지도교수의 이 말씀은 완전히 저의 학문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바꾸어 놨습니다. 정책 이론들 중에서 실제로 정책 실패를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는가를 따져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합리적 이론보다는 점진주의 이론이 첫째,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실패를 했을 때 실패를 수정하기에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인가? 오히려 민주주의 국가여서 선진국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주의의 다원적 분권적인 선택은 근원적으로 점진주의에 친속한 구조였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책이 도서관에 많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읽고 5년 만에 박사를 오고 돌아왔더니 오자마자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이셨던 백왕기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다른 데 가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이 맡고 있는 강의까지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하고 그러면서 다음 학기에 또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의 글을 순탄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도와줘서 그런 길을 걷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을 말하라 그러면요, 이게 7권이나 되는데 그래서 우선에 책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책 제목부터 까탈스럽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쓴 글은 1991년에 발간한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아주 어려운데 미국에서 89년에 안식년으로 갔다가 90년에 돌아왔더니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좋은 책을 출간하는 분들에게 출판비도 대주고 상도 주고 그러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거기에 응모를 했더니 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꽤 많은 돈도 받으면서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저에게는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쓴 책이니까 그냥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서 읽고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는 책이 많이 팔렸다고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역시 또 까탈스럽지요. 1992년에 한국정책학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 회장이 허범 교수님이셨는데 저를 추천해서 제가 첫 번째 한국정책학회보 편집위원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위원장이어서 그랬었던지 저에게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의 개혁 과제들에 대한 세미나를 하나 조직을 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주로 4사람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영평, 최병선, 송하중, 송희준 그렇게 참여를 해서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가 다시 모이게 해가지고 자 이거 그냥 세미나 한 걸로 날려버리지 말고 한두 꼭씩 더 써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는 책으로 만들자. 그래서 더 논문을 몇 개씩 썼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독특한 연구 방법을 채용했습니다. 그때 토론회에 참가했던 4사람이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만났어요.
조금 술도 한 잔씩 마시면서 그 대신 녹음기를 틀어놨어요. 네 사람이 자유자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녹음한 것을 다시 저 연구실로 가져가면 저 연구실의 조교들이 그것을 전부 녹취를 했습니다. 그럼 그 녹취한 것을 다시 또 다음번 모임에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녹취한 것을 다시 읽고 지난번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읽고 그래야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번 이야기를 하게 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토론회에 나서는 주제들은 서로 다른 것을 정했지만은 모두 다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점진적 개혁의 지혜입니다. 부재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결정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히 말하고 싶은 것은 점진적 개혁이 개혁의 바른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책으로는 유교 문화의 두 모습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아세아 문제 연구소에서 평의원으로 제가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 그 회의에서 내년도에 무슨 연구를 해야 좋을까 연구소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아세아적 가치는 있는 것인가 그 당시에 싱가포르 리간유 수상을 필두로 해서 학계에서도 아세아적 가치라는 개념이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등의 나라들이 발전적 약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정말 아시아적 가치는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연구 아이디어로만 제공을 했더니 며칠 뒤에 아세안 문제 연구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내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유교를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동과의 관계, 개인과 개인의 관계, 사회와 개인의 관계, 국가와 개인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의 관계 이런 것들로 유교를 여러 가지 단면으로 분석을 하면서 중국의 공무원과 한국의 공무원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분석한 책입니다. 읽기가 쉬운 책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요, 이 책이 학술원 추천 도서가 되어서 전국의 도서관에 반포가 되고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쓴 정부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에게 제안이 왔습니다. 책을 하나 쓰시지요. 그래서 무슨 책을 써야 될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 여러 박사들과 저와 회의를 몇 번 거치다가 저희 연구 파트너인 최병선 서울대 교수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갖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의 역설을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박사들도 같이 글을 쓰고 저도 쓰고 그 다음에 신도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이런 쪽에 상당히 밝다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책을 만들어 쓴 책입니다. 또 다른 제가 자랑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는요.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입법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어렵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책이 성공한 정책과 실패한 정책이 어떻게 가려지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농공단지 정책,
가지고 우리 송하진 박사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례로 들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패인 경우도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공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분명하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명제를 가진 책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라는 책이 2019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초년 다 이 글을 읽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옳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인 책입니다. 저 혼자 쓴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 최병성 교수와 그 제자들 여러 사람이 참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다수결은 민주적인 것인가?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민주주의 개념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김영평 선생님의 그 박사제자시죠. 그리고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입법 공저자신데, 우리 저 송하진 전 전북지사님께 다음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서 또 하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선생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입법이라는 책을 선생님과 함께 공저로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정책은 매우 복잡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실패, 성공, 뭐 이거 참으로 복잡하고 뭐 대입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뭐 학문의 길에 있었지 않고 정치와 행정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많은 정책들이 언론에 의해서 성패가 가려지는 듯한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거든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이제 학자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하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과학에서 병원균이 우리에게 병을 옮긴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동안 병은 뭐 예를 들면 부적을 잘못 써서 그런다, 또는 방호를 잘못 결정해서 그런다, 또는 조상의 묘를 잘못 써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예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서양의 중세 시대에는 거의 만연하다시피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는 마치 그것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것처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으로 세상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입법을 썼던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공? 누구나 다 이름 붙이기 좋아합니다. 뭐 보기 싫은 놈이 있으면 실패라고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고민 없이 그냥 붙여버리는 이름들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냥 딱지 붙이는 놀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책에서 밝히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실패도 있고 또 실패한 성공도 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정책에서 특히 그런 것이 많다. 우리가 가장 쉽게는 소위 농공단지 사업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수많은 저널리즘에서 실패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많은 실패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계속 정책을 계속 지속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일을 정부가 계속 했을까요? 또 그런 정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름 붙이기에 실무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속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전 사업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기 때문에 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널리즘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런 이름 붙이기에 너무 지나치게 현혹되지 않고 실질을 보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역대 이래의 정부들이 정책을 모두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잘해왔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정주영 교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박사 논문을 선생님하고 그 원자력 발전 쪽으로 쓰셨고 지금도 그쪽 분야의 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시죠.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 원자력 정책을 한다 하면은 조금 좀 색다르게 보거나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예가 깊으셔서 저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면 선생님께 그 원자력은 그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원자력뿐만 아니라 우정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수행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즉 현실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들의 의미가 매우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분야 또 그다음에 우정사업 분야 같은 정책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의 연구와 또 현실적인 정책적 기여 그리고 그것들의 함의가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요. 저의 개인적 의지가 아니고 저의 지도교수이신 미국의 윌리엄 시핀 교수의 거의 강권에 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좀 쉽게 한국 사례, 그 중에서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산림 녹화 사업이 대성공을 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나오는 모든 UN 보고서에 보면 세계에서 제1등이 한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대성공한 사업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을 이루었는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려고 이미 마음속으로 다 정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쓰겠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꼭 그걸 써야 되느냐? 계속 그러시더니 나중에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킴! 그래서 예! 그러고 갔더니 최근에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TMI 액션 플랜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93년에 3마일 아일랜드 뉴클리어 액시던트 TMI 사고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It was the first step in a nuclear nightmare. Government officials said that a breakdown in an atomic power plant in Pennsylvania today is probably the worst nuclear reactor accident to date. 정부로서 그런 사고가 다시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 오차를 수정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들을 보고 너가 왜 이런 보고서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추적을 해라.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저는 원자력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문과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5, 238이 있다는 것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은 선생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독학으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왜 어떤 원리로 없고 TMI 사고는 왜 났고 수십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체로 이제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만들어져 가지고 원자력 정책이 어떤 근거 하에서 만들어졌는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불확실성 하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들을 추적해 낸 것이 저희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된 이후에 원자력을 주제로 해서 글을 쓰고 공부하는데 너무 혼자서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를 독학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 도움도 없이 원자력을 이해하느라고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잊고 싶었었는데 몇몇 사람들이 제가 원자력에 관련된 논문을 썼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또 원자력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계시던 몇몇 박사분들 중에 특히 나중에 원자력 연구소 소장까지 지내는 박창규 박사로부터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래서 서로 만나고 또 서로 같은 분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공계인 분하고 나하고 그렇게 마음이 딱 맞고 원자력의 안전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같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권유로 또 원자력에 관련된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원자력 학회에서 또 간혹 나와서 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엉뚱하게도 원자력 학회에 가서 키노트 스피커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원자력 연구소 이사로 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 이사도 지내고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제 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 국장이신 조총원 국장이 또 만나자 하더니 원자력 분야도 이제는 사회과학적 안목에서도 정책적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원자력 정책 포럼이라는 것을 좀 만드십시다. 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저스러운 면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일단 만들자.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정책 포럼의 이사장을 맡은 이사장 혼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 지속해서 이사장을 맡았고 정년을 한 뒤에는 지금 현재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하중 교수 원래 이분은 공대 출신이면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나오고 사바대에서 정책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원자력 정책 포럼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또 참여도 하고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뭐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원자력을 책으로 왜 안 썼느냐? 물론 전문적인 책을 쓸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는
그 책을 읽을 독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쓸 용기도 나지 않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인 것은 저희 능력에 닿지도 못하고 그래서 책으로 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우정에 대해서는요. 우정도 거의 우연치 않은 계기로 정보통신기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기금에서 매년 연구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비를 저는 지원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지금은 정보통신부, 전에는 최신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정 과장께서 저한테 강의를 한번 받으셨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에 우체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지 저에게 연구 과제를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과제를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한 3년 지내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정 전문가로 이제 인식이 되어 가지고 거의 모든 우정 정책에 위원회에도 불러주고 뭐 이런 연구 과제도 의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많은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정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것이 2000년대에 제가 그 운영위원장을 2번 연임하는 그런 일도 맡았었고 그 뒤에는 또 선진우정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또 우정사업본부장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선진우정 포럼을 만들어서 운영을 또 2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조언을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나름대로는 저 이론과 결합된 정책 제안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시죠. 네. 그 선생님 연구에 그 여러 핵심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잡성, 불확실성, 정책의 정당성, 뭐 모순의 관리, 역설, 진화적 합리성 그러한 이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정책 논의에서 모순이라는 거는 배제의 대상이 아니고 관리의 대상이다. 그렇게 또 이 책에 쓰신 것도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 핵심어들이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선 쭉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 그 학문 세계를 나름대로 관료하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 이 후학들에게 들려주시면 그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이야기한 학문적 수로의 중요한 것들은 다 지적을 하셨네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도 복잡하고 행정도 복잡하고 특히 제가 주 핵심으로 연구했던 정책, 기본적으로 복잡하다라는 말을 빼면은 성립이 안 되고 두 번째로 불확실하다라는 말을 빼도 성립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두 가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사건의 전개가 순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전개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행정학이나 정책학의 논의는 거의 능률성 본위로 주장을 했고 또 합리성 본위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장을 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이론을 어떻게든지 소개도 하고 제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시했던 것들이
모순의 관리입니다. 얼른 생각기에는 모순은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 또는 중요한 말들은 굉장히 모순어법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말할 때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것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없는 것은 있는 것이요,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직역을 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 말한 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독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자기 몸 아픈 것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감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연약한 데서 강함이 있다. 고 가르쳐 준다. 얼른 듣기에는 말 같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서 가장 힘있고 강력한 어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종교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깨우치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건 참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앞뒤가 딱 맞고 떨어지는 말을 해보는 굉장히 쉬운데요. 이것은 그런 어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해시키기가 첫째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미래의 논구는 이쪽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종종 이제 서양의 학문 발전도 보면 과학계에서도 그러고 복잡계 이론이 주류를 이룬다거나 또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의 개념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거나 모순어법들에 대한 강조가 점점점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이론이 아닐 뿐이지 미래에 유행할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생님을 자주 겪고 얘기도 자주 들었지만 그래도 사실 처음 듣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흥미로운 얘기를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또 더 넓은 청중님들께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